전남과 맞닿은 전북 고창에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조류 독감이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과 농가들도 3년 전 악몽을 떠올리며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 공포가 심한 가운데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광주시청 앞 스케이트장이 별다른 대책 없이 운영되고 있어 문제입니다. 미세먼지에 차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안구 건조증이나 결막염으로 인한 증상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부산에서 출발해 여수엑스포역에 도착하는 남도 해양관광열차 S트레인이 개통된 지 4개월여가 되는 가운데 광주 송정역으로 오는 2코스 운행이 시작돼 관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시청 야외 스케이트장, 요새 유행하는 말로 대박이 났지만 찜찜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꽤 짙은 농도의 미세먼지가 광주를 덮쳤는데도 별다른 대책 없이 운영됐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걱정입니다. 정용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낮에 광주 시내에서 바라본 무등산입니다. 능선을 구별하기 힘들 만큼 맑은 날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엷은 안개도 끼었지만 무엇보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증가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의 측정 결과 광주 치평동의 통합 대기 환경지수는 낮 한때 157까지 올라 나쁨 단계로 분류됐습니다. 일부의 경우 장시간의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할 만큼 공기질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어린이나 노약자가 더 호흡기 쪽에 미세먼지가 노출이 됐을 때 더 영향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시고. 이런데도 광주시청 야외 스케이트장은 손님 맞이에 여념이 없습니다. 광주처럼 통합대기 환경지수가 나쁨 단계지만 운영을 중단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과는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미세먼지 날린다고, 미세먼지가 날린다고 쓰라고 했어요. 서울시의 경우 스케이트장 옆에 측정 장비를 설치해놓고 공기질이 나빠지면 곧바로 운영을 중단하지만 광주시는 아직 어느 정도 대기질 수준에서 스케이트장을 멈출지 별도의 기준조차 마련해 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도 사실 없습니다. 지금 그 매뉴얼을, 운영 과정 매뉴얼은 사실 그 부분으로. 하루 평균 2,000명가량이 찾는 광주시청 야외 스케이트장. 중국발 미세먼지나 자동차 배기 가스 등 공기 오염 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네, 미세먼지도 그렇고 날씨가 이런데 주말에 밖에 나가도 되나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자세한 주말과 휴일의 날씨 소식 강예슬 캐스터가 전합니다. 그냥 눈이 빨가면서 눈곱이 약간 끼면서 좀 부었어요. 눈이 가렸고요. 눈곱이 끼고요. 그리고 눈이 빨갛게 붓거든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됐나 봐요. 차고 건조한 날씨에 미세먼지까지 더해지면서 눈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안구 건조증이나 결막염으로 인한 증상인데요. 실내 적정 수준의 습도를 유지하고 물을 평소보다 더 많이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나흘째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세먼지 농도도 평소의 2배 이상의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건조하고 탁한 날씨는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광주의 낮 기온은 5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일요일은 낮 최고 기온이 6도까지 오르며 예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 초 눈비 소식과 함께 차가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주 후반부터는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큰 폭으로 오르면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MBC 뉴스 강예슬입니다. 우리 지역 바로 위에 있는 전북 고창군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병했습니다. 이 농가를 방문했던 사료 운반 차량 10여 대가 전남 지역에 들어온 것으로 드러나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광 나들목 인근의 한 도로입니다. 교차로만 건너가면 전북 고창으로 행정구역이 바뀌는 곳입니다. 이곳에 흰색 방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도로가에 소독약을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군에서 발생된 건 아니지만은 인제군에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독 차단을 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우리 전남도 전체 축산농고 보호가 되기 때문에. 오리병아리를 전국으로 분양하는 고창 지역 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견돼 2만 마리의 오리를 살처분했기 때문입니다. 이 농가에서 AI 잠복 기간 내에 17만 마리의 오리를 전국 24개 농가로 분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I가 발생한 전북 고창 오리농가에서 불과 2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이곳 영광지역도 혹시나 AI가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긴급 방역에 나서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달 AI가 발생한 농장에 다녀온 사료 차량 11대가 전남 지역에도 들어왔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점입니다. 닭 오리 농가들은 이 때문에 극도의 불안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에도 AI가 옮을까봐 걱정된다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아무래도 바닷가도 가깝고 철새들도 많고 아무튼 그래서 좀 만에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6년 전과 3년 전 수백만 마리의 닭과 오리 등을 산채로 땅속에 파묻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농민과 행정당국. AI 확산을 막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임금체불 연속 보도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현실적 해결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임금체불 없는 사업장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김인정 기자와 함께 생각해 보시죠. 식당에 돈을 주지 않고 임금을 체불한 업체는 자재대금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체불된 돈은 납품업체의 임금 체불 악순환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직원분들한테 미안하고 이렇게 상여금이라도 좀 두둠하게 줘야 되는데 못 주기 때문에 좀 미안하죠. 그래서 빨리 좀 처리됐으면은. 체불에서 또 다른 체불로 이어지는 이런 고리를 끊어낼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2년간 400여 건에 가까운 공사를 발주했던 광산구청에서는 체불 임금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1년 체불 임금을 막는 조례를 만들어 임금을 줬는지 구청에서 직접 확인하고 근로자에게도 언제 대금을 주는지 문자 메시지로 알려줬습니다. 임금이 언제 지급된지 몰라서 떼이는 경우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관청에서는 노동자들이 어느 누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알려줄 수 없었고, 근데 조례가 아닌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대금 이바로라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공사 대금을 통합 관리하고 근로자들이 지급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결과 체불 신고 건수는 46% 줄었습니다. 문제는 지자체들이 시도하는 이런 해결책을 민간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민간 공사의 경우 원청업체가 임금을 직접 관리 감독하도록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원청업체가 돈을 제때 줬다며 손을 털어버리면 근로자와 하도급 업체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도급비 중에서 직접 지출하는 제도를 본인들이 마련하거나, 즉 하도업체로부터 인건비를 제출받아서 그 제출받은 내역으로 그대로 지급을 해버리는 거죠. 도미노처럼 서민 경제를 무너뜨리는 체불임금. 정부가 경제 민주화를 이뤄내려면 최하층이 모든 피해를 떠안고 더 가난해지지 않도록 임금 체불을 막는 법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철도노조 간부 4명이 구속된 가운데 철도노조 김성식 호남본부장도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이미 도주한 사실이 있다며 순천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김 본부장을 포함한 철도노조 지역본부 본부장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잇따라 신청했습니다. 부산에서 광주, 여수까지 바닷가 경치를 보며 여행할 수 있는 기차 여행 상품인 에스트레인. 개통 넉 달 만에 두 번째 코스가 개발됐습니다. 하지만 관광 특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힘써야 할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개통된 남도 해양관광열차 에스트레인. 부산역을 출발해 하동 순천을 거쳐 여수 엑스포역에 도착하는 관광열차로 벌써 12,000명이 이용하면서 영원한 연계 관광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서대전에서 출발해 남원 순천, 보성 광주 송정역으로 이어지는 2코스도 개발됐습니다. 순천역에서 내리면 여수로 향하는 에스트레인으로 환승도 가능합니다. 때문에 여수시와 순천시는 남도 해양관광열차와 연계한 엑스포 투어와 재개장을 앞둔 정원박람회 관광 상품 개발에 나섰습니다. 서대전에서 오는 그 관광열차는 순천에서 하차를 하기 때문에
순천에서 여수로 유인하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경남 부산권에 이어 전북권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남도 해양 관광 열차가 운행된 만큼 앞으로 수도권에서 출발하는 관광 열차 운행에도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늘어난 관광 열차 코스에 맞춰 연계 교통망도 새롭게 구축돼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시티투어 등 도심 연계는 구축돼 있지만 섬이나 시외곽 등 먼 거리 이동에 필요한 교통망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특히 여수는 아름다운 해양과 섬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해상 관광 운송 수단과 교통신호를 갖다가 같이 맞춰줌으로써 머물러가는 관광으로 발전할 수가 있겠죠. 올해 남도 해양관광열차 이용 관광객은 7만 5천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수 순천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4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최동석 광주시 의사회 회장과 회원들이 1,848만 3천 원을, 에덴병원 허정 원장과 직원들이 300만 원을, 맑은 피부과 신삼식 원장이 200만 원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정치추진위원회의 윤여준 의장이 광주를 방문합니다. 새정치추진위원회는 윤여준 공동위원장이 오는 19일 광주 광천터미널 광장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해 호남의 민심을 듣고 새정치의 가치와 방향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윤여준 위원장이 민심 탐방을 위한 첫 행보로 광주를 선택했다며 광주 방문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임을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용섭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5.18 기념곡 지정을 차일 피일 미루면 5.18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며 이런 시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천불천합의 화순 운주사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화순군청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운주사의 역사적 배경과 천불천탑의 제작 공정, 복원론 등 7개 주제로 나뉘어 운주사의 세계적 가치에 대해 토론을 벌였습니다.